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절기상 소한인 오늘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한인 오늘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차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고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 지면이 녹으면서 산사태나 구조물 붕괴 등 피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항일 무장독립투쟁을 대표하는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지 100주년이 되는데요. 충남도와 홍성군은 이를 기념해서 청산리 전투를 이끈 김좌진 장군의 고향인 홍성을 항일운동 성지로 키운다고 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이 일본의 간도 출병에 맞서 싸운 가장 큰 규모이자 최대 성과를 거둔 항일 독립투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단장 지통, 나라 잃은 아픔을 장을 끊어내는 고통에 비유했던 백야 김좌진 장군이 있었습니다. 꼬마 대장 노릇을 하시면서도 억강부약이라는 대장 깃발을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강한 자는 억누르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 장군의 어린 시절부터 정신입니다.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념해 김좌진 장군의 고향 홍성이 항일운동 성지로 거듭납니다. 홍성군은 새해를 백야 김좌진 장군 나라사랑 선양해로 선포하고 갈산면 생가지 주변에 충남도와 함께 127억 원을 들여 청산리 전투 체험장과 활터, 교육 체험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행사도 국가 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김좌진 장군에 대한 실체를 알리고 보훈 음악회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성역화 사업은 이제 할 거고. 또 김좌진 장군이 상속받은 집을 개조해 교육했던 호명학교 터 발굴과 복원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24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남. 그 가운데서도 홍성 출신은 299명에 달합니다.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호국 충정은 현재 우리에게도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꾸려진 새로운 보수당이 어제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연 데 이어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을 찾을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오늘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또 소방공무원 묘역을 참배한 뒤 대전에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에는 창당을 주도한 4선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 하태경, 오신환 등 8명의 현역 의원이 속해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원내 4당의 지위를 갖췄습니다. 충남 지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다수 반영됐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21호선을 대체할 천안, 신방, 목천 구간 등 천안 지역 5개 구간이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1차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또 국도 38호선 서산, 대산, 독꽃대로 4차선 확장을 포함해 서산과 태안 지역 5곳도 정부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이 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올해 말 최종 대상지를 확정 고시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기온 변화와 더불어 미세먼지도 심뇌혈관 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기질이 나쁜 겨울철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의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김광정 씨는 최근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는데 일찍 병원에 도착한 덕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당시에는 뭐 가슴이 저리고 뭐 식은땀도 나고 잘 배기 힘들어가지고 119를 불러서 봤다니까 여기 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최근 10년 동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8만 7천여 명.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가장 많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환자 수가 증가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도 심내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요즘과 같이 공기질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내혈관 질환뿐만이 아니고 부정맥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농도와의 상관관계나 노출 시간과의 상관관계도 다 보고가 되고 있고.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10년간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 환경 지수가 나쁨 수준일 때, 좋음 수준일 때에 비해 협심증 발병 위험률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평균 2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하면 협심증 발병 위험률도 4%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65살 이상 고령자, 고혈압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따른 협심증 위험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고위험군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는 등 더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한반도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규명할 천리안 위성 2B호가 대전에서 발사 장소인 남미로 옮겨집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천리안 위성 2B호가 특별 전세기를 이용해 오늘 발사 장소인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리안 위성 2B호는 다음 달 19일 오전 7시 14분경 아리안 스페이스사의 발사체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며 초기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충남이 새해 본격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에 나섭니다. 도는 자살률이 높거나 지난해보다 자살률이 증가한 도내 11개 시군의 다리, 해안가, 공원 등 한 곳씩을 선정해 자살 예방 조명 장치인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로고젝터에는 자살 예방 표어 공모전 당선작 문구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안내 문구를 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더 돌아보게 하는 계절이지만 막상 나눔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으시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 그대로 나눔의 생활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들을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에서 유일한 산재병원에는 기부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1층을 오가는 직원이나 병원 이용객 수를 집계해 10원씩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에는 10만여 명이 계단을 이용해 성금 15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4년 동안 모인 성금 600여만 원은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비 등으로 쓰이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됐습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어려운 분도 도울 수 있는 기부 활동 때문에 직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건강계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의 한 제조업체 직원 100여 명은 10여 년째 매달 급여의 일부를 성금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직원 급여의 동전 단위를 모으는 이른바 사랑의 끝전 기부입니다. 여기에 임직원과 회사의 자발적인 기부를 더해 지난해 성금 1,0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씨앗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펴주면 또 그 사람 그런 씨앗을 가지고 또 다른 모든 분들이 또 널리 그런 거에 동참하면 세상이 그야말로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일상 속의 실천이 곧 나눔이고 작은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번진 기부 한파를 조금씩 녹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종료 시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의 나눔 온도가 예년에 비해 좀처럼 뜨거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사랑의 온도탑은 64.5도,
세종과 충남은 각각 79.9도와 57.2도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 73.2도를 밑돌아 100도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불경기의 여파로 기업의 기부와 나눔이 크게 줄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지난 2018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연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최근 도가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성역 주변 15만 제곱미터를 상업과 주거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7월쯤 공사를 발주해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하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내 집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상식적으로 집주인 몰래 위장 전입을 하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현행법상 이걸 막을 방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선거철에는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세대 주택. 반년째 비어있는 한 호실로 지역 국회의원실이 보낸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수신자는 여기 살지도 과거에 산 적도 없는 최모 씨. 지난해 11월 건물주와 일면식도 없는 최 씨가 무단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해놨는데 정작 건물주는 첫 우편물이 날아올 때까지 한 달 동안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현재 최 씨는 연락 두절 상태. 이유도 모른 채 당장 원찮는 동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상당 경찰서 가고 이분은 법적으로 조치해달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여기다가 거주지를 여기다 해놨냐. 황당한 이런 일이 건물주에겐 처음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세대주가 있는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구나 또 생각을 했죠. 10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갖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아우. 집주인 몰래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건 신고하면 일단 처리부터 되는 신고제인데다 세대 편입이 아닌 단독 세대 구성이면 집주인이나 기존 세대주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 당장 알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전입 한 달 뒤에 현장 조사를 거치긴 하지만 만약 적발돼도 직권 말소까지 또 2달이 걸립니다. 30일 이상 거주하실 목적만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그렇죠. 예. 주로 청약이나 학군 배정,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장 전입. 선거철 속칭 원정 투표에 악용될 우려도 높아 특히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은 3년 미만의 징역 등으로 강하게 처벌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 신용대출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주시가 이달부터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하는 서비스를 충남 최초로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휴대전화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공주시청을 검색해 채팅창에 메시지를 보내면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 결과도 카카오톡으로 알려줍니다. 공주시는 기존에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민원을 접수하던 불편이 개선되고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에 치러지는 대전과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에 각각 후보 3명이 출마합니다. 대전시 체육회장 선거에는 이승찬 계룡건설 대표와 양길모 전 대전복싱협회장, 손영화 행촌학원 이사장이 나섭니다.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에는 박순영 트리플A 파트너스 회장과 정태봉 유진통신공업 대표, 김부유 세종시 사회복지협의 회장이 출마합니다. 대전과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는 오늘부터 9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4분기 대전 지역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66%로 애초 목표를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조사 결과 76개 민간 대형 건축공사 현장에 하도급 발주 금액 1조 6,034억 원 가운데 지역업체가 1조 588억 원을 수주해 지역 하도급률은 66%로 목표치인 65%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도 모두 65%를 넘었습니다. 논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올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자료 전산화 등 정보화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등 54개 사업으로 만 18살 이상 논산 시민 가운데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 나이에 따라 다르며 4대 보험 가입과 연차 휴가 등이 주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주변 분식점 등 조리 판매업소 2만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보관과 조리시설 등의 위생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살펴봅니다. 식약처는 최근 4년 동안 20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우수강의 교원으로 기술교육과 조두용, 소비자학과 구혜경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조 교수는 스마트 칠판 등을 활용한 학생 친화적이며 역동적인 강의가, 구 교수는 거꾸로 학습법을 활용한 토론 중심의 강의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남대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육 모델 개발과 우수 강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우수 강의 교원을 선정해 1,000만 원을 시상하고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이지만 추위 대신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충남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차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고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 얼어있는 지면이 녹으면서 산사태나 구조물 붕괴 등 피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천안 영하 2도, 세종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천안 5도, 세종 5도, 대전 8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6도, 홍성 5도, 보령 8도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 중부 먼바다는 돌풍과 함께 바람이 초속 13m까지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친 뒤 아침 기온은 떨어지겠지만 심한 한파 수준은 아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